또 하나의 장면이 어제 나왔죠. 논란이 컸던 이 서대문 갑 공선, 대장동 변호사를 위한 기사회생 공천 논란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 결국 3인 경선에 진출한 성추윤을 빼고 대장동 변호사를 집어넣더니 그 김동아 후보, 대장동 변호사가 끝끝내 우승했습니다. 후보자 공개 오디션에 탈락했던 대장동 변호사를 공개 오디션에 합격한 성추윤을 빼면서 하룻밤 만에 김동아 후보로 교체했죠. 그러더니 결국 서대문갑 공천을 김동아 대장동 변호사에게 줬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처럼 탈락한 성추윤 부의장도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누군가 돌린지 모를 여론조사에서 친문 후보들만 빠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데요, 당에서 진행한 게? 뭐 우연히, 뭐 공교롭게 저는 오비락도 3번이면 까마귀 잘못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비락 3번이면 사람들이 저거 까마귀가 건드린 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도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당에서는 100% 하자 있는 후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그럼 100% 하자가 있는 후보도 아닌데 오디션에 당당히 진출한 후보를 하룻밤 만에 왜 빼느냐라고 묻자 안규백 의원은 굉장히 난처한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2차 가해냐 아니냐, 뭐 당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혹시 박성규 차관님, 앞서 저희 방송에서 했던 성추윤 부인장의 저런 발언들 때문에 오디션에 합격한 후보가 하룻밤 만에 빠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런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추윤이라고 하는 그분을 저는 잘 모르는데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저분이 무조건 민주당 편을 들지 않더라고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알고, 상대가 얘기하면 경청할 줄 알고, 또 당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이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들이 성추윤이라고 하는 후보가 되고자 했던 그 청년을 떨어뜨리게 된 계기가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어저께 잠깐 했었는데 오늘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김동아 승리로 간 거죠. 예.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맞아떨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수미 쌍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최 회장. 제가 최 회장 정정할게요. 초지일관으로 할게요. 초지일관이다. 네. 예. 조금 전에 나왔던 시스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까지 나오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저희 대학 다닐 때 젊었을 때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도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래서 사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바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젊은이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옥에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피도 흘리고. 그래서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가 자신들의 잘못을 속이기 위한 엉뚱한 방향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목도하듯이 제도는 시스템 좋죠. 국민평가를 통해서 또 당원들의 지지 여론을 봐가면서 잘못한 사람 몇 점 감점하고 새로운 사람 가점을 하고, 이런 제도는 좋은데 문제는 그 제도가 나와 불편한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조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다 압니다. 북한에도 선거제도가 있어요. 북한 주민들도 선거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제도가 북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보여주는 제도라고 우리 누구도 믿지 않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학 다닐 때 80년대 제 기억에 가장 먼저 대학에 도입됐던 게 교수 재임용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수들이 공부는 안 하고 아주 오래전에 연구했던 강의 노트 가지고 수십 년 지나서도 계속하고 있는 이런 교수들, 이거 안 된다. 학생들이 불만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수들 공부하게 만들겠다고 도입된 게 교수 재임용제도예요. 심사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수 재임용제도는 정부의 불편한 얘기하는 교수들, 재단의 불편한 눈엣 가시 같은 교수들 쳐내는 수단으로 악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도다 시스템이다 마련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에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박성규 차관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 좀 질문 드릴 텐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박용진 의원도 성추윤 부의장도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데 돌직구 나왔다고 혹시 이렇게 좀 그런 건 아니죠? 아이,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정도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배제됐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예. 보고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성추윤 후보에 대해서는 당내 평가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후보입니다. 지금 살아온 경력도 그렇고. 다만 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이 정치적 부담에서 뭐 지도부가 결단을 했다는 건데요. 그럴 거였으면 심사 과정에서 했었어야죠. 공개 오디션으로 통과된 분을 탈락시키는 과정 자체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친명을 후보로 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거였으면 1차 3인 통과시킬 때 거기에 넣었겠죠. 굳이 탈락시켰다 다시 만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사전 그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것이고요. 김동아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성추를 내쳤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오디션인데 만약에 슈퍼스타 K 오디션 과정에서 최명추 전 부원장님, 최종 우승 3인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룻밤 만에 우승 후보 3인 중에 한 명을 슈퍼스타 K가 다른 후보로 바꿨다. 그런데 그 후보는 담당 PD와 매우 좀 그래도 가까운 사적 인연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오디션에서 탈락한 후보를 집어넣었는데 최종 우승자까지 됐다. 그러면 과연 시청자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방송사 게시판이 폭발날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오디션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공정성, 실력, 업적,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데, 우리 이제 근데 공개 오디션을 다 한 다음에 탈락한 김동아 후보를 다음 날 그냥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성추윤 후보는 공개 조작이라는, 승부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리고 실은 성추윤 후보의 얘기를 좀 돌려주면 저런 거예요. 까마귀가 3번 날면 그것도 까마귀 책임이다. 오비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3번이 아니라 한 10번 내지 1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까마귀가 날면 뭐 떨어지고, 날면 떨어지고, 이게 거의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홍영표, 임종석, 뭐 김영주, 박용진 뭐 등등이 한두 건이 아니어가지고, 박강원 등등이어서 아무튼 까마귀가 날면 이게 무슨 까마귀가 아무튼 이상한 까마귀인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우상호 의원님이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거는 오랫동안 이제 우상호 의원님 자체가 연세대의 어떤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되게 상징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좀 그 정계 은퇴를 하니까, 불출마를 하니까 청년 전략특구로 좀 지정해달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 우리 성추윤 후보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우리 이제 여기 김동아 변호사는 건국대 법대 출신인데, 이 결과적인 모양새는 청년 전략특구가 아니라 무슨 대장동 전략특구처럼 돼버린 꼴이 돼버렸거든요. 이거는 전임자였던 우상호 의원님의 뜻을 고려할 때도 이게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도 모양새가 안 맞고, 뭔가 이 어떤 이 취지에도 모양새가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좀 너무 안 맞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 장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국민들은 이 강북을 공천 결과와 서대문과 공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용진 의원은 탈락했지만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경합을 할 때 서로 이런 날선 발언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경선에서 살아남더라도 본선에서 이 정봉주 후보의 특정 의혹이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민주당에겐 이 점이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비위 의혹의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봉주 미투 의혹을 모르는 척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제가 완전 무죄된,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짜 미투를, 정봉주의 미투는 녹록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위험합니다. 박성규 전 차관님도 앞서서 이 정봉주 전 의원의 해당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 입장은 명확합니다. 나는 이미 무죄가 다 선고된 건이다. 끝난 사안이고 오히려 그걸 언급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굉장히 예. 반박했는데 저 본인이 얘기하는 무죄는요, 그 성비위 의혹을 주장했던 당사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그 얘기를 보도했던 프레시안과의 관계에서 무죄가 됐다고는 건데, 그 성비위 의혹 당사자의 문제는 정봉주 의원도 제기를 하지 않았죠. 본인도 그 문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당일날 바로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접었고 그리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었어요. 저건 좀 궁색한 얘기죠. 네, 앞으로 어떻게 이 논란이 불거질지 아닐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